역시 지방선거의 핵심 서울이죠. 서울시장 누가 차지할 것인가인데 서울 판세 이거 심상치 않다 이런 말 계속 나와요. 이 성시훈 부대변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지표들이 많이 붙었죠. 많이 붙었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저는 특히나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 반성해야 된다. 네, 왜냐면은 일단 이런 그 전국 선거가 있을 때는 워낙 여기저기서 각계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전투에서 얼마나 싸워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후보 간의 싸움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일단 우리 후보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 신인이잖아요. 네, 정원 네. 후보가 중앙정치에서 신인이기 때문에 네. 혼자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역 의원이 지금 서울에 30명이 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논평은 하루에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저도 정원호 캠프 논평 지금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네네. 엄청나게 논평만 쏟아지지 실질적인 유효타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방송 나가서 평소에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당 초선 의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다 진보 진영 유튜브만 나가고 거기서 당 지지자들 표 얻어서 당선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또 울타리 안에서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아무리 지금 오세훈 후보 욕해봐야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언론에서는 주요 이슈로 안 다뤄줍니다. 이럴 때는 상대 패널이 있는 상대 그럼 예를 들면 국민의 국회의원이 있는 아니면 전 의원이 있는 그런 데 나가서 싸워줘야 그래야 이 쟁점화되고 이게 아젠다로 세팅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저희 같은 패널들이야 뭐 늘상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볼륨이 현역 국회의원보다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입장을 대변할 뿐이고 결국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들인데 대체 뭘 하고 있냐. 김재섭 한 명 못 당하고 있는 건 아니냐. 김재섭 저희 국회의원 몇 명 없거든요. 서울에. 근데 김재섭 혼자 다 하고 강남 쪽 국회의원들은 막 부산 가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싸워줘야지. 왜냐면 최선의 그 방어는 공격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오세훈 시장의 5선 도전 아닙니까? 그럼 현직 시장 오세훈 20년에 대한 평가와 공격을 비판을 충분히 이 핵심 아젠다로 끌어올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공세적으로 수세적으로 수비만 하고 있잖아요. 정원호 후보가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용광로처럼 잘 많이 내려왔죠. 하고서 각각 역할을 좀 주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후보 탓이라고 좀 보진 않고요. 결국 그래서 지금 캠프에 다선 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전국 선거 뛰던 분들도 들어가 있으면은 현역 의원들 얘기해서 자 너네들 방송 나가서 이 아젠다 최대한 띄워라 이러면서 뭐 지금 사실 그 GTX-A 전 엄청난 큰 이슈라고 보는데 순살지공 관련해서 그거 얘기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잘 겨우겨우 조금 다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전방위적으로 원래 나가던 방송 나가고 공중파도 지상파도 나가고 뭐 여러 개 나가라 보수 방송도 나가라 해야 되는데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 경선을 박주민 전현희 의원이랑 같이 했었잖아요. 네. 이분들 평소보다 방송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보이죠 요새? 네, 평소에는 오히려 방송 많이 하셨었는데 아마 그 경선 끝나고 이 캠프에서 선대위원장 같은 것도 맡으셨을 거예요. 박주민 의원 그 낙선 한 사람들 모아서 네네. 다 단일 유세단 오뚜기 유세단 만들었던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옛날에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낙천했을 때 그 오뚜기 유세단 했었던 게 있어서 이번에도 그거 만든다라고 언론에 크게 보도는 됐었는데 박주민 전현희 이런 화력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원호 후보가 어쨌든 대통령의 픽으로서 갑작스럽게 스타가 돼서 결선도 안 가고 후보로 갔지만 민주당 내에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 사람이 레퍼런스 체크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 저희는 그때 완전히 이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정원호 후보는 그래도 아직까지 오세훈 후보가 막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1등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모래알처럼 같이 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있으면 이거는 누구보다도 당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먼저 눈치를 채십니다. 그러니까 원팀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1등이기 때문에 지키기 전략으로 토론회도 지금 좀 안 하려는 것 같은데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29일 날 오전 6시부터가 사전투표거든요. 근데 선관위에서 하는 법정 토론회 딱 한 번 하는데 28일 날 밤 11시부터 29일 새벽 1시까지예요.
새벽 아. 1시 끝나고 5시간 뒤부터 사전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12시부터 1시, 그러니까 11시부터 1시 사이에 국민들께서 다들 바쁘고 피곤하신데 그걸 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왜 선관위에서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지사는 바로 그 전날 밤 11시부터 1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본인이 준비되어 있는 후보라는 것을 조금 더 어필하는 토론회를 하는 게 저는 더 치고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강 싶습니다. 대변인은 저 오세훈 후보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흠. 일단은 처음에 후보 등록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저희 당의 약간 그 강성인 분들, 당권파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게 나름대로의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통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원호 후보는 좀 억울할 수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 정부 발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좀 네거티브적인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나왔었던 정원호 후보의 어떤 뭐 의혹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그런 네거티브 안 할 테니까 부동산 정책만 가지고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 받고 있어요. 정원호 후보가. 안 받고 있는 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판이 저는 오히려 정원호 후보에게 조금 불리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론조사상에 나오는 게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를 비교해 봤을 때 오세훈 후보가 뭐 정원호 후보를 막 앞선 조사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데 자꾸 정원호 후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 강전의 대변인들이 얘기한 불안감이랄까? 소극적인 어떤 그런 거랄까? 뭔가 어쨌든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옛날부터 그 여론조사 초반부터 보면은요. 오세훈 후보는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박스권인데 정원호 후보가 처음에 막 50%막 이러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정원호 후보가 어떤 그립을 제대로 못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죠. 일단 여론조사는 그 지표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 지표로 나오는 거니까 뭐 오세훈 후보가 못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약간 올라가고 정원호가 좀 더 떨어지면서 이 수치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 지금 서울 선거는 왜 이 지표가 줄어드는 게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면 서울은 보수세로 돌아선 지가 좀 됐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사실 작년 대선뿐만 아니라 2년 전 총선,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도 그때도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가 가장 크게 진 게 서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영남도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서 경기도랑은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이번 작년 대선 때도 전국 평균보다 서울 그 득표가 적었어요. 네, 격차가 컸어요. 네, 서울 쪽이 중도층도 많고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야당 대표실의 이재명 대표는 되게 강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강성한 쪽에 표를 좀 안 주려고 해요. 중도 성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원호 후보가 좀 중도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표를 많이 흡수해서 지금 사실 지금 마치 도전자가 오세훈처럼 돼 있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5번째 도전하는 거는 네. 오세훈이고 현직 네. 풀이 수성하는 건 저쪽인데 네. 이 지지율 때문에 마치 언더독은 오세훈처럼 되어 있는데 아니거든요. 물론 오세훈 후보가 언더독처럼 보이는 이유는 윤석열을 등에 업고 장동형을 등에 업고 싸우니까 불리한 지형에서 싸우고 있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현직은 오세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그럼에도 현직 프리미엄을 못 누리고 정원 후보가 전 그래도 이기고 있는 이유는 중도적 성향이 보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방어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래서 이 이슈 처음부터 현직 의원들 뭐 하냐고 비판한 게 공격수들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화제 전환해주는 걸 의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제 2주 동안 그 공세 전환을 의원들이 안 해주면 나중에 선거 결과 안 좋게 나오면 의원들 책임입니다. 물론 후보가 가장 큰 책임입니다만 의원들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전방위적으로 여기저기 나가서 싸워줘야 되고 그래야 지금 정원호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좀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론회 한 번 정도 더 했으면 좋겠어요. 토론회는 한 번 정도 더 했으면 좋겠는 게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후보도 공격할 게 많아요. 현직 시장, 한강버스, 뭐 지금 뭐 감사의 정원, 지금 그리고 이 GTX 이거는 저쪽 해명하는 거 보니까 저는 가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단, 죄송하단, 유감이란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게 진짜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거 물건으로 줘도 되거든요. 이거 토론회 동안 뭐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할 때 이것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안전물감정 한강버스랑 연결되고 그리고 역대 보수 정권에서 있었던 뭔가 굵직굵직한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 세월호 참사 보수 정권이었죠. 이태원 참사 보수 정권이었죠. 이런 거가 연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정도 더 하는 게 저는 무리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캠프 쪽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정도의 토론을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일부터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이 한마디씩 딱 해서 그 승부수를 그러면 내가 보기에 정원호 후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오세훈 후보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관점에서 두 분 한마디씩 하신다면 송 대변인 어떻게? 쭉 얘기했던 수비를 공격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아,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 네. 아, 토론회도 한 번 더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슈 지금 적극 대응하고 누가 봐도 지금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오세훈 후보입니다. 오세훈 현직 시장, 5선 도전은 오세훈 시장이기 때문에 공세를 지금 확 바꿔서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토론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방적으로 갑자기 이제 화력을 높이는 거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바꿔주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강 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오세훈. 오세훈 시장은 지금까지처럼 꾸준하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전환을 한다거나 갑자기 뭐 장동혁 대표와 함께 유사를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지금 안정적인 시정을 꾸려왔다. 지금 요걸로 네, 네. 홍보 포인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정권에 대한 심판 같은 것들도 결국엔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소취소 특검이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 약간 불길이 사그라들면서 뒤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 이슈가 뉴 이재명이라는 이 그룹 있잖아요. 네. ABC론에서 처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지하게 된 새로운 중도에서 흡수된 층 이분들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아, 일을 잘한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뒤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들께서는 이미 민주당이 너무 폭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활용점정을 하는 이슈가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입으로 정권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스피커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안정적인 시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